안녕하세요. 저는 송승문 교수님의 지도를 받고 있는 수중운동체 장기체류 특화연구실 소속의 한양대학교 융합기계공학과 박사과정 송우빈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테일러 쿠에트 요동을 이용한 초발수 표면의 학력 저감 성능 평가입니다. 학력 저감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가장 많이 고려되는 유동 장치로는 익스터널 플로우 장치와 채널 플로우 장치가 있습니다. 각각 로드셀, LDV, PIV, 압력 강화 등의 방식을 유동장치별로 특성에 맞게 사용합니다. 이때 PIV와 같은 방법을 통한다면 물체 근처의 속도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마찰학력 저감의 주요 지표가 되는 슬립 길이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경계층의 두께 등과 같은 유동 특성을 직접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워터터널의 경우 대형 장치로서 정밀 계측이 어렵고 마찰학력만을 단독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점, 채널 유동의 경우 주로 좁은 범위의 레놀주수 영역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유동장치로는 테일러 쿠에트 유동장치가 있습니다. 테일러 쿠에트 유동이란 동심을 갖는 두 개의 실린더 사이의 유동을 나타냅니다. 내외부 실린더의 회전 형태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유동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주로 PIV 기법으로 속도장 가시화를 하며 동시에 토크 센서 등으로 학력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장점으로는 비교적 소형 장치이기 때문에 제어가 용이하고 고속 회전을 통해 넓은 범위의 레놀주수 구현이 가능합니다. 또한 마찰 학력만을 단독으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발수 표면 연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넓은 레놀주수 범위에서 학력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레놀주수 범위별로 다른 작동 유체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 넓은 범위의 레놀주수 구현을 위해서는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정밀 가공이 필요하다는 점이 기존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내용인 공기층이 존재하는 초발수 표면의 학력 측정을 위해서는 넓은 범위의 레놀주수에서 동일한 작동 유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넓은 범위의 레놀주수 구현이 가능한 테일러 쿠에트 유동 장치를 정밀 가공을 통해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테일러 쿠에트 유동 장치를 이용하여 초발수 표면의 성능 평가에 앞서 기존에 저희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발수 표면은 표면 특성에 따라 작동 유체에 노출되면 공기층이 생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표면과 유동 사이에는 슬립 조건이 형성되어 학력이 저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에서는 고속 유동에서도 공기층을 유지할 수 있는 계층 구조를 가지는 초발수 표면을 개발하였습니다. 당시 공기층 가시화를 통해 난류 조건에서도 공기층이 유지됨을 확인하였고, 동시에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다른 유동 장치에 비해 테일러 쿠에트 유동 장치가 넓은 레놀주 수에서 학력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과 학력 저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기층이 존재하는 초발수 표면의 학력 저감 정도를 보다 정량적으로 측정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또한 마찰 학력 저감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구 목표는 넓은 레놀주수 범위에서 단일 유체 사용이 가능한 테일러 쿠에트 유동장치 개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된 테일러 쿠에트 장치보다 정밀 가공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더 넓은 레놀주수 영역에서 측정이 가능한 테일러 쿠에트 유동장치입니다. 장치 개발에 관해서 설계 및 구축에 관한 내용과 밸리데이션한 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초발수 표면을 이용한 학력 측정 예비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유동장치 모습입니다. 학력 측정을 위한 테일러 쿠에트 유동장치는 좌측에 위치하여 있고 우측에 레이저 옵틱스를 통하여 만들어진 레이저 시트가 테일러 쿠에트 장치에 입사합니다. 이를 장치 상부의 하이스피드 카메라를 이용해 테일러 쿠에트 유동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먼저 테일러 쿠에트 유동장치의 구성 및 설계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일러 쿠에트 유동장치는 내외부 실린더, 내부 실린더를 회전시키기 위한 상부 모터, 학력 측정을 위한 토크 센서, 외부 실린더를 회전시키기 위한 하부 모터로 구성하였습니다. 내외부 실린더를 좀 더 자세히 확대해서 보시면 내부 실린더의 길이는 220mm, 반지름은 55mm이며 외부 실린더와의 갭 크기는 반지름 방향으로 5mm, 축 방향으로 2mm가 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재질은 매끈한 PMMA를 사용하여 정밀 가공하였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외부 실린더 사이에
작동유체 DI 워터를 넣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내부 실린더와 외부 실린더는 동심을 유지하기 위해 베어링을 이용하여 축을 고정하였고, 이때 베어링으로 인한 토크도 고려하여 유체 주입 전에 별도로 측정하고 추후 제거하였습니다. 실린더 윗부분의 토크도 제거해 주어 결과적으로 실린더 옆면의 토크를 측정합니다. 영상을 통해 편심 없이 장치가 안정적으로 회전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항력 저감 메커니즘 규명을 위해 속도장 가시화를 할 수 있는 PIV 시스템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 카메라와 매크로 렌즈, 텔레컨버터를 활용하여 고해상도에서 약 10바이 5.6mm 제곱의 아주 작은 FOV를 촬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추적 입자로는 6마이크로미터의 형광 입자를 이용하여 입자 추적이 잘 되도록 하였고, 레이저는 슈바트의 컨티뉴어스 웨이브 레이저를 사용하였습니다. 옵틱스는 두 개의 렌즈 조합을 통해 약 0.2mm의 얇은 레이저 시트를 생성하였습니다. 구축된 테일러 코일트 요동 장치의 검증을 위해 기존의 실험식과 비교하여 밸리데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매끈한 표면인 PMMA를 사용하여 비교하였으며, 측정 가능한 레이놀 주수 범위는 마찰 레이놀 주수 기준으로 앞서 연구 배경에서 말씀드린 장치보다 약 2배 정도의 넓은 범위에서 측정이 가능하였습니다. 작동 유체는 DI 워터로 전 레이놀 주수 영역에서 동일하며, 이는 공기층이 존재하는 초발수 표면의 항력 측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베어링은 그리스를 제거한 베어링을 사용하였고, 작동 유체는 약 25도를 유지하였습니다. 총 3회의 반복 실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을 때 무차한 토크 값이 레이놀 주수 3000 이상에서 기존 실험식과 5% 이내의 오차를 보였으며, 이는 매우 작은 값이기 때문에 그래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테일러 코일 유동장치 설계가 잘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축된 PIV 시스템의 검증을 위해 밸리데이션을 진행하기 앞서 예측한 속도장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외부 실린더 사이의 유동의 속도장을 계측하였습니다. FOV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0바이 6.6mm 제곱이며, 보시는 것처럼 형광 파티클을 이용해 유동을 나타내었으며, 다음과 같은 속도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실험 시 내부 실린더만을 회전시켰는데 계측한 속도장을 보았을 때 내부 실린더의 선속도는 약 0.2m/s를 가지고 회전하며, 외부 실린더는 거의 정지해 있는 것을 통해 속도장 계측이 잘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레이놀 주수를 변화시켜가며 계측한 속도장 결과입니다. 레이놀 주수 1000에서부터 2만까지 넓은 범위에서 속도장 계측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레이놀 주수 1000과 5000을 비교하였을 때 레이놀 주수가 증가할수록 벽면 근처의 속도 구배가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두 그래프만으로도 충분히 넓은 레이놀 주수 영역이지만, 오른쪽 두 그래프의 경우 좀 더 높은 해상도 확보를 위해 현재 개선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속도장을 통해 항력 저감한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또한 현재 진행 중이며 추후 기회가 되면 다음 학술대회에 발표하고자 합니다. 계측된 속도장과 비교할 데이터를 얻기 위한 DNS 해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속도장에서 속도 프로파일을 추출하여 본 연구팀에서 수행한 DNS 결과와 비교하였습니다. 왼쪽 그래프의 X축은 내외부 실린더 사이의 간격을 노멀라이징 한 것이며, Y축은 유동 방향으로의 각 운동량입니다. 약 4초간의 시간 평균과 FOV 내에서 유동 방향으로의 공간 평균을 낸 값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레이놀 주수 1333에서 실험 결과와 DNS 결과가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축된 PIV 시스템과 속도장 계측이 잘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고, 추후 초발수 표면의 항력 저감 메커니즘 분석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와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인 한양대학교 김동립 교수님 연구팀의 초발수 표면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아래 그림과 같이 다공성 형태의 초발수 표면이며, 연구 배경에서 말씀드린 초발수 표면과 비교하여 제조 공정을 간소화하였기 때문에 양산성이 뛰어난 표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높은 레이놀 주수 영역에서도 공기층 유지 효과가 있고, PDMS를 베이스로 하여 PTFE라고 하는 테플론 초발수 코팅을 한 형태입니다. 따라서 제작된 다공성 초발수 표면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공기층 가시화를 진행한 결과 공기층이 있는 경우 보시는 것처럼 은빛 레이어가 나타나며 공기층이 없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재는 실험 전의 가시화 결과만 대략적으로 보여드리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학력 측정과 함께 변화하는 공기층의 가시화 결과 또한 확보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다공성 초발소 표면을 이용하여 학력 측정의 예비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다공성 초발소 표면과 순수 PDMS 표면의 무차원 토크를 각각 측정하여 비교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부 영역에서는 학력이 저감되는데 나머지 영역에서는 학력이 증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기층이 벗겨진 상태에서 거친 다공성 표면에 의한 효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학력이 저감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영역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PDMS 대비 레놀드 수 약 9,000 이하에서 학력이 저감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연구와 비교해서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입니다. 현재 결과는 예비 결과이기 때문에 추후 개선된 형태의 다공성 초발소 표면과 공기층 가시화를 통해 학력 저감 성능 평가를 진행할 것이며 좀 더 넓은 레놀드 수 영역에서 정량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저희 연구팀은 넓은 레놀드 수 범위에서 단일 유체 사용이 가능한 테일러 쿠에트 우동 장치를 개발하였습니다. 매끈한 표면인 PMMA에서 기존 실험식과 비교하여 5% 미만의 오차를 확인하였고 장치 설계가 잘 이루어졌음을 검증하였습니다. 또한 평균 속도장 검증을 통해 PIV 시스템이 정확히 구축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연구팀인 한양대학교 김동립 교수님 연구팀의 다공성 초발소 표면을 이용하여 학력 측정 예비 실험을 한 결과 유의미한 학력 저감 성능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추후 저희 연구팀은 다공성 초발소 표면에 의한 학력 저감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공기층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각 레놀드 수별로 공기층 가시화를 진행하여 확인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밸리데이션이 완료된 PIV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공성 초발소 표면의 유동에 대한 속도장 가시화를 진행하고 학력 저감 메커니즘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와 공동연구를 진행 중인 울산대학교 중앙대학교 연구팀의 관련 발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학력이 저감되는 레놀드 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마이크로 버블을 생성하고 주입하는 형태의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공동연구를 진행 중인 한양대학교 김영범 교수님의 발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